시작할까요? 네. 자, 브레인랩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어색하지? 잠깐만요.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희 그래서 일단 오늘 1차시 저번에 한 20장, 15장 정도 남았어가지고 그거 일단 마무리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 본격적으로 데이터 다뤄보는 2차시로 넘어가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요약 좀 해보자면 뭐 처음에 약간 이제 키노트 느낌으로 해가지고 AI가 인류를 잡아먹고 있다. 근데 그거를 약간 알고리즘이나 개발에 대한 지식, 이해 없이 받아들이는 거랑 그 시대를 그리고 그걸 충분히 갖추고 받아들이는 거는 분명히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조금 오프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런 키노트 잠깐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란 뭘 하냐?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코드를 실행을 해주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결론적으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수학 연산들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 라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숫자로 이해해야 되고 심지어 그 숫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 2, 3, 4 이런 숫자가 아니라 0과 1로만 이루어진 이런 바이너리 이진법의 형태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저렇게 0101을 찍어가지고 직접 컴퓨터한테 뭐 하나하나를 시키는 건 너무나도 번거롭고 쓸모없는 짓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탄생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굉장히 모양도 다르고 용도도 다양하고 구조도 다양하지만 어쨌든 요걸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초반 11시간 동안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쉬워서 파이썬만큼 좋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장점을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글을 보기만 해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읽힌다. 그만큼 코드가 간단하다 구조가. 그 다음에 외부 확장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렇게 두 가지 장점을 우리가 파이썬을 배워야 될 이유로 꼽았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파이썬 깔았고요. 저번에 VS 코드라는 개발 환경도 깔아서 이제 파이썬 다 돌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문법 공부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번에 우리 다 파일 만들고 실행하는 법 정도 공부를 해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습 잘 해오셨나요? 네, 반응이 없는 게 좀 불안하네요. 아무튼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짜고 싶다면 저기 이렇게 공간에다가 뭐 프린트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된다. 그리고 무조건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프린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었던 게 함수라고 하는 건데 함수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해준다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린트라는 거는 저 밑에 출력이라는 저 창에다가 어떤 결과물을 띄워주는 함수다. 자, 그러면 함수가 뭐냐? 조금 더 이론적으로 들어갔었어요. 파라미터. 이거 오늘 정말 많이 나올 거라서 저 두 가지 용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어떤 함수는 저렇게 상자처럼 어떤 입력을 받아서 어떤 출력을 내놓는 구조인데 여기서 입력을 파라미터, 인자라고 부르고 출력을 리턴, 반환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다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함수라는 걸 왜 쓰냐? 내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저 함수 이름이랑 뭐가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오는지만 알면 너무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구조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만의 함수를 만들고 싶다면 이제 define이라는 뜻을 가진 def라고 쓰고 함수 이름을 넣은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괄호 안에다가 어떤 인자를 받을지를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열심히 쭉쭉쭉쭉 쓰시고 마지막에다가 return 뭐뭐 뭐뭐를 반환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주면 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저번에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했었죠. 반환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에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오느냐 요게 반환인 거고 출력은 프린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프린트 헬로 월드 했었을 때 그 프린트는 밑에 출력 창에다가 띄워주는 거다. 사실 이 둘은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옵셔널 파라미터는 오늘 이따가 심화 들어갔을 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사실 이게 코드 짠 지 일주일만 돼도 내가 도대체 이 코드를 왜 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적어도
네다섯 줄 쓸 때마다 한 번씩은 내가 이런 의도로 이 코드를 작성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는 거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샵으로 쓰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변수라는 거 얘기해봤습니다. 사실 아까 함수도 기본적으로는 그랬잖아요. 어떤 기능을 어떤 이름에다가 그냥 딱 붙여가지고 우리가 쉽게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런 거를 프로그래밍에서는 추상화 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변수도 똑같아요. 변수도 어떤 값을 매번 파일을 입력할 때 3.14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써주기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값을 한 번만 파이라는 이름에다가 할당을 해놓고 앞으로 그 값이 필요하면 그냥 파이는 이런 식으로 불러와가지고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기본적으로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굉장히 왜 내 컴퓨터에선 넘어가는데 저기선 안 넘어갈까? 네, 그냥 얘기할게요. 변수는 사실 다루는 방법이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파이썬이 가장 간단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 왜 진짜 안 넘어가니? 인터넷. 야, 인터넷. what? 그럼 아무튼 네, 회복이 됐네요. 아무튼 파이썬에서 이제 어떤 변수를 만들 때는 그냥 넘버는 3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파이썬이 강력한 언어인 겁니다. 딴 언어들은 진짜 문법 써보면 변수 하나 지정하는데 이렇게까지 써야 돼? 라고 싶을 정도로 문법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그냥 저 는 하나로 붙여주면 된다.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는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처음 배우시는 분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는 하나만 저렇게 쓰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변수에다 집어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는은 이렇게 쓰잖아요. 3은 3과 같다. 이럴 때 는을 쓰잖아요. 요 는은 파이썬에서는 는 두 개로 표시합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변수 이름 구체적으로 잘 지어라 라는 얘기 했었고 변수는 어쨌든 그 다양한 유형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정수, 소수, 문자, 불린,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저번에 불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정수랑 소수는 묶어서 우리가 숫자형이라고 크게 부르는데 이 숫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연산들을 할 수 있다. 밑에 저 이상한 거 세 개는 뭐냐? 별표 두 개는 거듭 제곱이고요. 퍼센트는 나머지고요. 슬래시 두 개는 목연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이랑 똑같기 때문에 연산의 우선순위 지정해주고 싶으면 괄호 쓰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얘기했었는데 문자열은 말 그대로 글자를 담고 있는 자료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핵심은 그냥 무조건 저거 따옴표로 감싸줘야 된다. 저거 작은 따옴표 쓰든 큰 따옴표 쓰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문자열은 반드시 따옴표로 감싸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문자열을 연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헬로우라는 문자열이랑 워드라는 문자열을 덧셈 해버리면 그냥 두 문자열이 바로 결합되고 공백 없이 그다음에 막 곱셈 3 이런 것도 뭔가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세 번 반복해주는 문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이런 거 설명드렸었는데요. 요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린형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자료형이 하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얘는 쉽게 말해서 딱 true or false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수학 때 배웠던 그 명제에서 참값 또는 거짓값으로 나오는 거 그걸 불린이라고 부른다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지고 이제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는데 true and true 하면 뭐 당연히 true 뭐 true or false 해도 true 약간 이런 식으로 and나 or로 묶어서 또는 not을 붙여서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따가 좀 많이 보게 될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료형 변환 아마 저게 저번 마지막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변수나 아니면 어떤 값을 타입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종류라는 뜻이죠.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감싸주면 저런 식으로 네, 자료형을 보여줍니다. 화면에다 띄워줘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자료형을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3.0은 지금 소수잖아요. 근데 저걸 정수로 바꾸고 싶다 하면 그냥 인티저를 의미하는 인트에다 감싸주면 되고 반대로 3은 정수인데 저걸 소수형인 3.0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소수를 의미하는 플롯에다 감싸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인티저 헬로우 저것처럼
그냥 애초에 정수형으로 바꿀 수 없는 걸 넣으면 오류가 나겠죠. 네. 충격적이게도 저게 오류가 안 나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지난 시간 복습이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 1차시 마무리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참고라고 적어뒀는데 정말 참고가 아니에요. 저건 정말 중요해요. 저게 사실 프로그래머들 놀릴 때 쓰는 굉장히 유명한 밈이거든요. 저기 지금 세 번째 줄 보이시죠? x는 x 더하기 2다. 사실 저게 수학적으로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게 프로그래밍에서는 당연히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래밍에서 특히 파이썬에서 는 두 개가 같다를 의미하고 는 하나는 할당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저기 첫 번째 줄에 x는 3 써있죠? 저거는 그냥 x에다 3 집어넣어라. 요거죠. 그 다음 줄에 이제 x는 3 더하기 2 써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연산식도 넣어줄 수 있어요. 제가 알아서 계산해서 x에 5가 들어갑니다.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줄이 좀 이슈인데 x가 x 플러스 2다. 저게 무슨 소리냐면 오른쪽에 일단 무조건 계산을 합니다. 할당 연산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왼쪽에다 대입을 해요. 항상 할당 연산자 는 하나는 저구조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x가 이제 뭐 저기다 3 더하기 2를 넣었으니까 5가 됐겠죠. 일단 오른쪽에 x 더하기 2를 계산해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예, 여러분 초등학교 연산, 초등학교 2학년 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걔를 x에다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처음에 x가 5였다가 x는 x 더하기 2다. 요걸 실행하니까 x가 7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x에 몇이 더해진 효과예요? 그쵸? 2가 더해 여러분 참여형 수업 네 x에다 2가 더해진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x는 x 더하기 2 앞으로 저런 식이 있으면 x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x에 대입해라. 즉 쉽게 말하자면 그냥 x를 2 높여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 난이도 조금만 더 높여봅시다. 여기 지금 x는 1 나누기 x라는 식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써놨지?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보지 말고. 그쵸? x 1 나누기 x 하면 그냥 역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3이면 3분의 1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x에다 다시 할당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x 값을 역수치해서 자기 자신한테 다시 저장해준다. 이런 의미겠죠. 자, 코드로도 한번 적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맨 처음에 x는 3이다 라고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당연한 게 우리는 그냥 x 값을 할당만 했으니까. x를 보고 싶으면 프린트까지 써줘야죠.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3이라고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렉 쓰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가 코드 똑같이 치신 다음에 Shift 엔터 치시면 그 셀이 실행이 됩니다. 어차피 저희 이따 주피터 쓸 거라서 그 구조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에다가 3 플러스 2를 이렇게 넣고 프린트 x를 다시 해주면 뭐 내가 뭐 한 거지? 당연히 이제 밑에 5가 다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x에다가 3 플러스 2를 넣었으니까.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까지 되면 x가 5가 들어가 있죠.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줄을 여기다 쳐볼 건데 x는 x 더하기 2. 이 문제의 식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x에 3이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줄에서 x가 5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x에 2가 더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7이 잘 뜬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x가 7이 되었는데 아까 마지막 식 x에다가 역수를 대입해준다. 요거 한번 하고 x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역수인 7분의 1, 이게 소수형으로 나오니까 0.14287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중요하니까 제가 좀 천천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x는 뭐다라는 꼴은 오른쪽에 뭐가 있든 일단 걔를 계산한 다음에 x에다 도로 집어넣겠다. 요 구조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이따가 데이터 사이언스 들어가면서 이제 막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막 이런 거 다룰 건데 그때도 요 문법 똑같이 계속 제가 강조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다시 x에다 넣어준다. 요 구조 다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제 신택틱 슈거 통사론적 설탕이라고 써 있는데 뭐 저게 뭔 소리냐면 그냥 문법을 간단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x는 x 더하기 2다 라고 하면 되게 귀찮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x가 중복되니까. 뭐 이거 갖고 귀찮냐라고 이제 C 언어 개발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파이썬 하시는 분들은 좀 귀차니즘이 심해서 이것도 뭐라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걸 줄이냐? 일단 x 중복되니까 날립니다.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x 중복되니까 날립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있죠? 얘를 는 앞으로 가져옵니다.
요렇게 써요. 요게 뭐냐면 x 플러스는 2 이렇게 됐잖아요. 그냥 x를 2 높여라라는 뜻입니다. 얘가 구조적으로는 방금 제가 썼었던 요 식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자, 이런 구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x에서 x-3을 x에 대입해라. 쉽게 말해서 x에서 3 빼라죠. 이거 그냥 어떻게 쉽게 쓸 수 있을까요? 그쵸? x 빼기는 3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록 다시 보시면 뭐 x에다 2를 곱해라. x는 x 곱하기 2 써줘도 되지만 그냥 x는 곱하기는 2 이렇게 써도 되고요. 나눗셈 뭐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간단한 사칭 연산이 아니에요. 방금 넉수 보여드렸죠. 저런 애들은 이거 신택 추가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제일 간단한 며칠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 며칠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 이 정도 연산들은 저렇게 더 축약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일 기본적인 하나의 변수가 하나의 값을 담는 자료형. 그래서 정수형, 소수형, 문자형, 분리형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우리 이번에 리스트라고 하는 좀 재밌는 자료형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 리스트가 있고요.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얘네 둘은 뭐가 공통점이냐면 여러 개의 자료를 한 변수에 한 번에 담아놓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바구니, 소쿠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일단 뭐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리스트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저장한 거랑 3, 2, 1 저장한 게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돼요. 네. 그렇지 않은 변수도 있냐? 그렇지 않은 자료형도 있냐? 네, 뭐 있긴 있는데 안 가르칠 겁니다. 아무튼 얘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구조가 생겨먹었는지를 좀 보자면 지금 여기 넘버스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그냥 숫자들을 담아놓은 리스트라는 뜻이죠. 그냥 변수 이름입니다. 거기다 뭘 넣으냐면 대괄호로 3, 1, 4, 1, 5 저렇게 5개의 숫자를 또 왜 그러니 숫자형으로 네, 여러분들 다 강의로 보고 계시죠? 그냥 끊김없이 수업하겠습니다. 3, 1, 4, 1, 5 이런 식으로 쉼표로 구분돼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3, 1, 4, 1, 5라는 5개의 값을 한 리스트라는 자료형으로 묶어서 이제 우리가 저거 뭐라 그러더라? 넘버스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저게 리스트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좋은데 리스트의 반면에 사이사이로 정리해 하나하나의 값들을 우리가 요소, 에리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의 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 3은 첫 번째 값, 1은 두 번째 값, 4는 세 번째 값 이런 번호들이 있죠. 순서가 있는지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섹션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만들고 싶으시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대괄호를 산 다음에 쉼표로 구분해서 여러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쉼표 뒤에 저거 스페이스 꼭 쳐야 되냐? 그거는 여러분 선택인데 쳐주는 게 깔끔합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래밍에서는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첫 번째 요소가 1번이 아니라 0번입니다. 네. 왜 그렇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면 기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익스트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 공학자가 그렇게 정했고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배울 제어문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사실 그렇게 정의하는 게 0부터라고 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딱 직감을 하실 거예요. 이따가 하나씩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넘버스라는 변수를 만들 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여기다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쉼표로 구분 지어서 담으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린트 넘버스 해보면 당연히 저 배열이 그냥 저 리스트가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밑에 그냥 1, 2, 3, 4, 5 저게 그대로 똑같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인덱싱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인덱싱이라는 게 뭐냐? 아까 전에 인덱스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쵸?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각 요소들의 번호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번호를 눌러서 저기에 있는 값 하나를 튀어나오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를 활용해서.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프린트를 할 건데 뭘 프린트할 거냐면요. 넘버스에 0번을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일단 저 넘버스를 불러옵니다. 1, 2, 3, 4, 5를 불러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뒤에 대괄호를 0번이라고 지금 지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0번이 아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앞에 있는 저 1이라는 숫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제 밑에 1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대괄호에다가 0을 감싸주면 맨 첫 번째에 있는 3이 튀어나올 거고, 대괄호에다 1을 감싸주면 두 번째에 있는 1이 튀어나올 거고, 맨 마지막 5를 가져오려면 몇을 써야겠어요? 네, 네, 다들 잘 아시네요. 4를 쓰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5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면, 네, 아직 첫 번째가 0번이라는 거에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가 0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얘가 1번, 2번, 3번, 마지막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는 별 의미가 없긴 한데 그 네거티브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5개니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맨 끝에가 4번이구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한 10만 3천 개쯤 된다고 쳐봐요. 여기 안에 리스트 안에 값이. 근데 그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인 걸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그 알 수도 없는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뒤에서부터 가져올 일이 있을 때는 맨 뒤에 요소부터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2번, 마이너스 3번 이렇게 적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1번이라고 얘가 맨 뒤에 있는 애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에 얘보다 1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로 인덱싱을 하거나 4로 인덱싱을 하거나 결론적으로 쏟아질 생각을 해주면 밑에 여기서 보시면 인덱스랑 네거티브 인덱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이시죠? 자, 어, 어, 슬라이싱을 내가 설명을 해야 될까? 네, 슬라이싱 잠깐만 설명을 합시다. 어, 슬라이싱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리스트에서 일부만 가져오는 걸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그냥 이건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마이 리스트에다가 제가 똑같이 3일, 4일, 5를 저장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 리스트에서 제가 특이한 걸 넣었는데 아까 전에는 제가 조각을 하나 0, 1 이렇게 숫자 하나만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0에서 2까지 폴리곤 이렇게 제가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0번 인덱스 이상부터 2번 인덱스 미만까지, 예, 3 포함하고 1 포함하고, 근데 3단 미만이니까 얘는 얘 처럼 쓰래요. 그러니까 3이 미만 이렇게 가지고 약간 있는 이거 혹시 이해되세요? 네. 이게 슬라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 더할 인덱스 슬라이스 내가 해놨는데 얘는 그러면 1 이상 3 미만의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니까 1, 2, 4, 1, 2, 3 그러니까 1, 4, 1 가운데 3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코드로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똑같이 넘버스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1부터 4까지 슬라이싱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1번, 2번, 3번 인덱스만 나오니까 2, 3, 4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1번, 2번, 3번 인덱스니까 번호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 그래서 2, 3, 4가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뒤에 건 잠깐 무시를 하고요. 우리 랭스 함수 잠깐만 볼게요. 요거는 생각보다 그냥 유용할 때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랭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면 어떤 리스트에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거기 담겨있는 요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위에 넘버스 같은 경우에는 5개를 담고 있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랭스 안에다가 넘버스라는 요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넘겨준 뒤에 출력을 해보면 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겠어요? 일단 넘버스의 랭스를 구하겠죠. 그럼 5개. 그 다음에 그걸 프린트가 또 감싸고 있으니까 걔를 출력.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 5가 뜨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랭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리스트를 넘겨주면 크기를 출력해주는 함수다. 요거 정도는 알아두세요. 어,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하나씩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넘버스 0, 1, 2 넘버스라는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2, 3, 4, 5로 지금 요소들이 들어있고 얘를 프린트 해보면 잘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리스트가 우리가 그냥 고정이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뭔가를 넣고 싶을 수도 있고 여기서 뭔가를 제외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만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리스트의 끝에다가 어떤 새로운 값을 더할 때는 그러니까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자, 요거 살짝 특이하시죠? 그러니까 append라는 함수로 넘버스를 감싸는 게 아니라 지금 구조를 보시면 넘버스 뒤에다가 append라고 썼어요. 저것도 함수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넘버스 뒤에다 append를 쓰고 제가 6이라고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스를 출력을 해보면 1, 2, 3, 4, 5만 있었던 리스트 뒤에 이렇게 6이 붙어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어펜드를 해준 효과로 이제 네, 6이라는 값이 리스트에 잘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에 인서트라는 거 한번 써볼 텐데요. 인서트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삽입하다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다 끼워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끼워 넣느냐? 자, 얘는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지금 제가 뭐라 써놨냐면 삽입할 위치를 쓰고 그 다음에 추가할 요소를 쓴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일단 먼저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0, 0이라고 썼는데 0, 0은 헷갈리니까 뭐 0, 8이라고 해봅시다. 얘를 실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지금 1, 2, 3, 4, 5, 6이 있는 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0, 8은 무슨 의미냐면 0번 인덱스 위치에다가 8번을 끼워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0번 인덱스가 맨 앞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출력된 거 보면 0번 인덱스에 8이 끼워 넣어졌어요. 그러면 뒤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1, 2, 3, 4, 5, 6은 어떻게 됐냐? 뒤로 한 칸씩 밀리겠지. 이게 삽입 연산, 인설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삭제 연산 한번 볼 건데요. 삭제 연산은 딜리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딜리트 줄여서 델이라고 쓰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델에다가 넘버 마찬가지로 넘버스를 입력을 하고 뒤에다가 인덱스를 붙여줍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인덱스 붙여주면 그냥 그 값을 가져온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넘버스라는 리스트에 0번 인덱스 지금은 8이겠죠. 맨 앞에 8이 있으니까 쟤를 지워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고 똑같이 이제 넘버스를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0번 인덱스에 있던 8이 잘 지워지고 원래 1, 2, 3, 4, 5, 6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하나만 더 해보자면 뒤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맨 오른쪽에 있는 요소 지워라 라는 또 뜻이 되겠죠. 그러면 맨 뒤에 있던 6이 사라지고 1, 2, 3, 4, 5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다 따라오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맘대로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값을 넣고 뭐 삭제하고 할 수 있다.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정렬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정렬은 뭐냐면 사실 정렬이 그냥 그거잖아요. 크기 순으로 네, 세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아무 숫자나 임의로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제가 막 아무 숫자나 넣었는데 네, 이런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다 쳐봅시다. 근데 얘를 우리가 크기 순으로 그러니까 제일 작은 2부터 제일 큰 7까지 한번 정렬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numbers 뒤에다가 sort가 정렬이란 뜻이죠. 그래서 sort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 위에 있던 요 넘버스라는 배열이 자동으로 정렬이 돼서 2, 3, 4, 4, 6, 7 이렇게 크기 순으로 쭉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네. 만약에 얘 순서를 뒤집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내려가는 순,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솔트의 괄호 안에다가 뒤집는 거를 사실로 하겠다. 리버스 트루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요 구조가 뭔지는 제가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함수 안에 저렇게 집어넣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일단은 그냥 저 함수 안에다가 저런 리버스 트루 이런 어떻게 보면 옵션 같은 거 설정해 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뜻이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솔트 정렬을 할 건데 그 와중에 옵션으로 뒤집기를 활성화할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방금 전하고는 반대로 7, 6, 4, 4, 3, 2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이렇게 솔트를 뒤에다가 점 솔트로 하잖아요.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저 리스트를 아예 원본 자체를 뒤집어 버리겠다 또는 원본 자체를 정렬해 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 쟤를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정렬을 한 다음에 새로운 변수에다 저장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솔트 대신에 솔티드라는 걸 쓰면 됩니다. 뭔가 좀 헷갈리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솔트라는 건 뭐냐면요. 이 마이리스트라는 리스트 자체를 건드려요. 그래서 얘 자체를 그냥 아예 정렬된 애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솔티드는 원래 리스트는 건드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에 이 마이리스트를 일단 정렬시킨 다음에 얘를 뉴리스트라는 변수에 할당한다.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세요, 혹시? 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면 이제 여기다 sorted list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변수로. 여기다 sorted numbers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저 변수에다 할당해준 sorted list를 출력을 해보면 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렬이 잘 된 상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버스 트루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고요. 내림차순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리스트 뒤지고 뽑고 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포함 불포함 이거 하나 볼게요. 리스트에서 제일 중요한가? 아무튼 제일 중요한 내용. 자,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할 건데 이번엔 뭘 프린트 할 거냐면 일단 한 번씩만 보세요. 3in 넘버스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true라고 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밑에다가 1in 넘버스를 한번 치고 같이 출력을 해보면 위에 거, 이 3이라고 돼 있는 거는 true였는데 밑에 저 1이 있냐고 물어본 거는 false라고 떠요. 자, 저 2는 뭐냐면 저 리스트 안에 in 앞에 있는 요소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를 불린 값으로 반환해주는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불린 값이 그거였죠. true랑 false만 갖고 있는 거. 자, 그래서 3in 넘버스를 실시하면 저 지금 넘버스라는 리스트에 3이 실제로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true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1in 넘버스 얘는 뭐냐면 저 넘버스라는 리스트에 1이라는 요소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넘버스 리스트를 보면 없죠. 그러니까 저건 아니다. 그래서 false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지금 저 구조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저 3in 넘버스라는 것 자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연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쟤를 통째로 그러니까 사실 저 in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쟤를 연산한 다음에 제가 true가 나왔으니까 true입니다 라고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3이 2보다 크니? 라고 하면 얘도 true 나오거든요. 요거랑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어떤 요소가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딕셔너리라는 또 다른 자료형 하나 볼 건데요. 요거는 이따가 특히 데이터 프레임 다룰 때 조금 의미가 있으니까 살짝만 기억을 해주세요. 딕셔너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전을 이제 찾아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 고유한 단어가 먼저 있고 뒤에 설명이 툭툭툭 있죠. 그냥 이 구조를 똑같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같은 리스트는 그냥 모든 값들이 통계가 되어 있어요. 3, 1, 4 이런 식으로 순서만 있을 뿐이지 모든 값들이 다 동등하게 되어 있었는데 뒷사람들이 어떤 자료냐면 이름은 고양 나이는 7살이다. 기여는 쓰다. 이런 식으로 뭐는 뭐다. 의 꼴로 어떤 자료를 저장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제가 그 뭐는 뭐다 소개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맨 처음 원이라는 걸 우리가 키라고 씁니다. 얘가 키에 열쇠가 뭔가를 찾기 위한 열쇠라는 뜻입니다. 그 열쇠는 딕셔너리 안에 보면 이 밸류 실제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름을 지켜놓은 이런 자료명을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딕셔너리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마이 그냥 딕셔너리라고 이름 대충 지을게요. 일단 아까 전에 리스트는 대괄호였잖아요. 딕셔너리는 중괄호 씁니다. 그 위에 쉬프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의 키와 밸류는 콜론 하나. 그러니까 그 콜론 한국말로 뭐지? 아무튼 콜론 하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얘가 키예요. 여기다 콜론 하나 찍고 밸류는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한 딕셔너리가 여러 개의 키와 밸류쌍을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에다가 쉼표로 구분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주면 됩니다. 나이는 7살이다. 그 다음에 뭐 귀여움 여부는 불린 값으로 true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넣어준 저 구조가 그대로 잘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딕셔너리입니다.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중요한 거 써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키값은 중복될 수 없다라고 적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사전에 같은 단어가 두 개의 뜻이 할당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진짜지 이러고 있겠죠. 그래서 한 딕셔너리 내에서 같은 키를 여러 번 쓰면 무조건 오릅니다. 이번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고양이라는 또 실수하고 이름을 강아지라고 쓰면 당연히 나중에 이름을 불러오려고 했을 때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키는 중복되면 안 돼요. 딕셔너리에서 비해서 딱 하나씩 유일하게, 유니크하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딕셔너리에서 값 불러오는 것부터 좀 해볼게요. 아까 전에 그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뒤에다가 대괄호 붙이고 여기다가 0,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덱싱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대신에 딕셔너리 구조에서는 키를 넣어서 밸류를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아까 예를 들어서 키로 했었잖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적어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고양이가 딱 반환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이 딕셔너리라는 일단 딕셔너리를 가서
이름이라는 키가 어딨지 하고 이 키 세 개를 찾아본 거예요. 아, 맨 앞에 있구나. 걔의 밸류는 누구지? 고양이네. 그러면 걔를 가져와서 출력.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마이 딕셔너리를 딱 잘 만들어 놨는데 얘가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이 마이 딕셔너리 이름 이렇게 해서 아까 출력했듯이 똑같이 접근을 해요. 이 값에. 그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아까 전에 는이 할당 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강아지다라고 재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이 딕셔너리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얘가 똑바로 바뀌어서 이름이 강아지로 바뀌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일단 뒤에다 그냥 키 붙여가지고 접근하고 할당 연산자로 여기다가 이 대신에 무슨 값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선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새로운 값 저장하기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리스트에다가도 막 어펜드 이런 거 인서트 하면서 더 값을 늘려나갈 수 있었잖아요. 리스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새로운 키를 또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까 얘가 고양인데 예를 들어서 묘종이 페르시안이었어요. 페르시안 고양이 맞죠? 네. 그러면 그냥 묘종이라는 키에다가 페르시안이라는 밸류를 저렇게 똑같이 할당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또 실행을 해보면 바로 뒤에 묘종은 페르시안이다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문법 되게 직관적이죠. 네. 그냥 어떤 키 밸류를 값을 변경할 때도 이렇게 는을 쓰고 새로운 값을 추가할 때도 이렇게 는을 써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이 키가 있냐를 찾아가지고 키가 있으면 값을 바꾸고 없으면 새로운 값을 만든다. 이렇게 일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그치만 그런 복잡한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파이썬에서 그냥 등호만 치면 알아서 없으면 만들어주고 있으면 값 바꿔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밸류 블록에는 생략할게요. 안 중요해서. 우리 이제 지금까지 자료형 공부를 쭉 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면 자료형 좀 많았죠? 숫자, 문자, 불린. 얘네들은 하나의 값만 담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형이었고 얘네들끼리 막 연산하고 되게 재밌는 게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값을 담고 있는 자료형들도 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순서가 있는 여러 개 값들의 나열이 있었고 그다음에 딕셔너리라고 어떤 키대 밸류 이런 식으로 쌍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좀 독특한 자료형도 있었어요. 네, 이렇게 자료형이 있다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자료형은 언어마다 부르는 이름이 많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지금 리스트와 딕셔너리로 배웠지만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해보시면 어레이랑 오브젝트로 배웁니다. 똑같은 자료형이지만 이름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에서 제일 핵심적인 제어문을 배워볼 건데요. 제어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이나 막 어떤 하여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모든 구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많지 않고요. 딱 조건문, 반복문 두 개만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조건문부터 한번 볼게요. 조건문이라는 건 이제 컨디셔널이라고 하는데 컨디션이 조건이잖아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뭐뭐를 실행해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 번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구문부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if 10이 5보다 크다면 print 10은 5보다 크다 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다고 칩시다. 얘를 실행해보면 밑에 10은 5보다 크다 라고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 부동호를 뒤집어서 10은 5보다 작다라고 만들어봤으면 얘를 출력해보면 밑에 아무것도 안 떠요. 자, 아까 전에는 이 if라는 조건문 부분에서 10이 5보다 크다는 게 사실이니까 얘가 크다라는 게 참이라고 판단해서 저 밑에 프린트를 실행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12, 5보다 작은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출력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게 조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if 조건문, 실행 이게 제일 간단한 조건문의 구조입니다. 당연히 조건이 되는 생각은 if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틀 뒤에 그 조건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AG가 19세 초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비교라든가 아니면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아무 기문을 적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일단 대소 비교 가능하거든요. 제일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리스트 같은 거는 인 같은 거 써가지고 포함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분자 구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겁니다. if 조건부분이라 콜론 찍으셔야 돼요. 이거 까먹으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될 거예요. 그 들여쓰기가 된 부분에 그대로 쭉 이렇게 이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바로 실행하고 싶은지를 적어주세요. 자, 일단 여기 if 엔딩에서 초과하는 페이지 부분이 작용하다.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지?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저거 한 번만 실행을 해볼게요. if age가 19 초과라면 프린트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하고 실행해보면 바로 오류가 나요. 왜 오류가 나냐면 사실 age가 뭔지 얘가 몰라서 그래요. 여기 age가 19 초과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age가 얼마인지를 아직 안 정해줘서 오류가 났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30살이라고 써볼게요. 그렇게 안 많지만. 자, 그러면 얘가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age가 19보다 크면 얘를 출력하랬는데 지금 age가 19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립돼서 실행 부분이 작동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나이를 10살로 깎아볼게요. 그러면 조건 부분이 실행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프린트가 안 동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건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전부?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19세가 초과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아무 말도 안 내보낼 수 없는 거냐?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실 그냥 우리가 그 열심히 외웠던 영문법이랑 똑같거든요. if else. 네. if로 일단 조건문을 써요. 저렇게 똑같이 해놓고 뒤에다가 이제 else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콜론을 써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뭘 쓰는 거냐면 저 위에 조건문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뭘 할 것인지를 적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상품 구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출력을 해줘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age가 19, 뭐 30살이라고 놓고 실행을 해보면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가 뜨고 age를 10살이라고 놓고 실행을 해보면 상품 구입이 불가능하다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혹시 이해되세요? 여기 조건문제를 비교를 해서 얘가 3이 얘를 띄우고 얘가 여기 되는 거는 일수로 넘어가서 얘의 문단을 실행시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조건문의 기본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조건문이 겹쳐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다 우리가 else라고 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뭔가 다른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else까지 왔다는 거는 age가 19보다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9살 미만 이하였다는 건데 여기다가 또 다른 else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f age가 뭐 10보다도 작으면 프린트 뭐뭐뭐뭐를 출력하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 하면 프린트 또 뭐뭐뭐뭐를 출력하고 우리가 이런 꼴의 구조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계속 중첩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딱 봐도 그냥 굉장히 대각선으로 쭉쭉쭉쭉 길어지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코드가 정말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else와 if를 합친 elif라는 좀 특수한 형태의 조건문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코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리플이라고 좀 출력을 하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엘리프는 엘리프는 엔즈라는 뜻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렇다는 이거죠. 그러면 이제 4.0은 아니야. 그러면 얼마인데? C 4.0이냐? 그러면 이거 아니냐? 그럼 10.0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구조를 얘기해요. 일단 맨 위에서 하나씩 어느 정도를 하는 이 표가 안 되는 문이란 L표로 넘어가서 혹시 이거를 X에서 L표를 물어보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X하고 그래서 띄워주는 굵직하네요. 자, 아무튼 이제 조건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네, 일단 if랑 else를 쓴다. if에다가 우리가 만족하는 조건을 써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콜론 하나 쳐주고 실행할 부분을 써주면 된다. 만약에 얘를 불만족했을 때 다른 분기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밑에다가 else 그게 아니라면 뭐뭐뭐 해라 이런 꼴을 써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개를 비교하고 싶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저기다가는 다 는으로 해놨지만 실제로 학점은 뭐 4.0 이상 4.5 미만 막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네. 아무튼 조건을 계속 여러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저렇게 위에서부터 if 뭐뭐뭐 그 다음에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뭐뭐뭐 엘리프 엘리프 마지막에 else 이런 식으로도 구문을 적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네. 자, 조건문 설명 다 했고요. 반복문 들어갑시다. 반복문이라는 거는 진짜 간단한데 말 그대로 뭔가를 반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단순한 설명인가? 아무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 부분이 있고 실행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냥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넘버에다가 제가 0을 대입을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while 넘버가 10 미만일 때 일단 그냥 봐주세요. 프린트 넘버를 한다. 5 미만일 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넘버를 1 높인다. 라고 하고 제가 이걸 실행을 해보면 밑에 0, 1, 2, 3, 4 쭉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넘버에 따르게 설정을 했어요. 그럼 지금 넘버는 빵이죠. 그 다음에 while 부분을 들어가면 얘 조건을 비교를 해요. 자, 지금 넘버가 5를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실행 코드를 실행했으면 일단 넘버를 출력을 해요. 지금 넘버가 빵이었으니까 출력이 넘버를 수 있죠. 그 다음에 넘버는 넘버 더하기 1 제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넘버를 1 높인다. 그러면 이게 넘버가 이게 됐습니다. T Y문이니까 Y 반복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반복을 해. 다시 조건 보면 1이 오버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1도 출력해요. 그 다음에 1도 높입니다. 넘버가 된다면 2 나오고요. 3이 되면 3 8가 되죠. 3을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넘버를 1을 붙였어요. 그럼 이제 넘버는 5가 되죠. 다시 조건을 비교합니다. 5가 오버였는데 아니죠. 그러면 넘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습니다. 반복문이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론적으로 적어놨는데 조건 부분이 참인 동안만 계속해서 실행 부분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참고로 그래서 일단 횟수를 세기 위해서 제가 아까 넘버 같은 거 썼잖아요. 저런 횟수용 변수를 따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쟤를 매번 실행마다 1씩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5번이 딱 되면 스탑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겠죠. 참고로 이거 빼면요 대참사 나거든요. 이거 굴려보면 오 잠깐만요 진정해. 네 지금 혹시 아직도 실행되고 있니? 그 이거 어떻게 스탑하죠? 컨트롤 C? 네 당연히 예 대참사 나는 거 보여드렸죠? 네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클리어 좀 할게요. 네. 자 방금 전에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냐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 빵이 됐죠? 그러니까 빵을 출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넘버를 안 올려줬잖아요. 그러면 넘버는 아직 0이죠. 조건 부분 만족되죠. 0 출력해요. 아무 변화가 안 생기죠. 계속 0 출력, 비교해도 참, 0 출력, 비교해도 참, 계속 이러니까 무한히 저 반복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제 컴퓨터가 과부하가 될 거고요. 네, 저런 걸 우리가 흔히 무한 루프라고 부릅니다. 무한 루프라는 단어를 뭐 유튜브 같은 거 봐도 그렇고 되게 많이 쓰는데 원래 코딩 용어예요. 무한 루프는 저 반복문 무한히 작동되는 거 설명할 때 쓰려고 만든 용어입니다. 예, 잠깐만요. 파이썬이 죽어서 한 번만 리셋 좀 할. 잠시만요. 제가 무한 루프를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는 정말 잘 보여드린 것 같고요. 예. 예. 후. 자, 이제 컴퓨터가 다시 살아났어요. 자, 이게 while 반복문이었고요. 참고로 제가 한 가지는 이거는 설명드릴게요. 가끔씩 의도적으로 무한 루프를 일으켜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예시가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while을 그냥 참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막 별 생각 다 드실 거예요. 여기다가 진짜 막 한 1000억 이런 숫자 막 넣어놓고 그때까지 올려야 되나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참이 되면 true가 되면 저 반복문이 무한히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true 써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강제로 무한 반복됩니다. 네, true는 항상 true니까요. 자, 근데 파이썬에서는 사실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반복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변수 하나 지정해놓고 계속 쭉쭉쭉 올려가면서 쓰는 while 반복문이 있고요. 좀 더 간결하게 for 반복문이 있는 게 딱 있어요. 자, for이라는 건 뭐냐? 얘는 구조가 조금 다른데요. for은
항상 in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한번 리스트 때 보여드렸던 저거랑 같이 써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for number in 1, 2, 3, 4, 5 print number 이런 식으로 적거든요. 자, 그러면 1, 2, 3, 4, 5가 나오는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얘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 in 뒤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넘버 여기 사이에 있는 주어 배치로 하나씩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일단 맨 앞에 있는 1을 넘버에다가 씌워놓고 크리에이트 했죠. 그럼 얘를 출력했겠죠. 그 다음에 뒤에 또 2가 있죠. 얘를 다시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출력하고 3을 눌러서 출력하고 4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뒤에 사실 이게 너무 복잡할 수 있는 것이죠. 저 리스트 안에 이그 안에 펌프였는데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방문 목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1, 2, 3, 4, 5 안에 있는 각각의 부들에 대해서 걔네를 하나씩 넘어야 넣어가면서 이렇게 실행 부분을 반복하겠다. 그러면 사실 for은 뭐가 좋냐? 몇 번 반복되는지가 너무 직관적이에요. 그냥 딱 보면 1, 2, 3, 4, 5 한 번씩 출력되고 끝나겠다라는 게 딱 보이시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사실 while보다 for를 더 많이 씁니다, 우리가. 네, 저게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깔끔한 반복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문자라는 게 여기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거요? 아, 여기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이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A, B 이거 말씀하신 거 맞나요? 어차피 여기 리스트면 뭐든 갖고 와서 불릴 수 있어요. 그러면 A, B, C, D 잘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넘버가 아니긴 하지만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저 A, B, C, D 한 값씩 불러오면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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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for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자, 근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1부터 7천까지 숫자를 한번 출력해 보고 싶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다가 뭘 적어주면 될까요? 네. 1부터 7천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1, 2, 3, 4, 네. 뭐 수업 끝날 때까지 다 못 적을 것 같죠, 느낌이. 당연히 파이썬이 이렇게 무식하게 코딩을 해놓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for in 반복문 구조에서 정말 핵심적인 레인지 함수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인지라는 게 범위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부터 10만까지의 숫자를 입력해야 된다. 그럼 여기다 당연히 다 10만까지 쳐야 될 텐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그냥 레인지 100이라고 하고 얘를 실행을 시켜버리면 알아서 얘가 0부터 100까지 쭉 출력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다가 원래 리스트를 넘겨야 되잖아요. 인 뒤에다가. 근데 그 리스트를 우리가 쓰기에 너무 길고 어려울 때 그냥 레인지라는 함수가 리스트를 알아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레인지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인지라는 게 숫자의 세 개를 그래요. 숫자 3개를 받을 건데 어떻게 받냐면 1, 7, 1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자, 요거를 실행하면 1, 2, 3, 4, 5, 6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인지에 숫자 3개 받는다고 했는데 첫 번째 숫자는 시작할 숫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끝맺을 숫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숫자를 간격 얼마씩 올릴지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저 안에 들어간 숫자는 첫 번째 숫자 이상 두 번째 숫자 미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1 이상 7 미만 숫자를 1간격으로 올려라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1간격 올려서 2, 3, 4, 5, 6 만들어 놓고 7 미만이랬으니까 6에서 멈춘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 6이 출력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 무슨 소리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192라고 넣어보면, 자, 지금 간격을 제가 2로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357만 출력된 거 보이시죠? 1 이상, 1부터 시작해서 1 이상 9 미만의 숫자를 2간격으로, 그러니까 홀수만 나오겠죠? 2간격으로 올려서 출력을 했다. 그래서 1357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9가 됐겠지만, 9보다는 미만이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블락당해서 딱 1357만 나왔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오타를 뭘 낸 거냐면요. 여기가 2가 아니고 1이어야겠죠? 당연히. 네. 그 오타 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격이 꽤 재밌는데 음수되거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적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76543 이렇게 떠요. 뭐냐면 말 그대로 7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씩 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1씩 깎은 거죠. 그래서 76543 이렇게 나오다가
저 두 번째 숫자 2가 되기 전에 튕겨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반복문을 활용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쉽게 코드를 쓸 수 있다. 1부터 10만까지 출력하고 싶을 때 1부터 10만까지 내가 손으로 안 쳐줘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이건 좀 추가 문법들이 좀 많은데 첫 번째로 제가 아까 1 적었잖아요. 뭐 2에서 9까지 1 적었잖아요. 딱 한 가지. 왜 이렇게 공차라는 킹받는 단어를 썼지? 아무튼 이게 등차 수열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차가 1일 때는 이거 생략해도 됩니다. 기본값이 1이라서 그냥 똑같이 나와요. 이거 한 가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작값이 0일 때 있잖아요. 0부터 9까지 출력하면 0, 1, 2, 3 앞 숫자도 생략해도 돼요. 그냥 숫자 하나만 딸랑 넣으면 0부터 9 미만까지 일간격으로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합니다. 네. 자, 아까 전에 제가 다익스트라라는 사람이 0 인덱스 첫 번을 무조건 다 0으로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게 증가가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9라는 숫자를 입력했을 때 0부터 8까지이기 때문에 딱 9개가 나옵니다, 숫자가. 이렇게 입력해주는 숫자와 개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웬만한 상식적인 문법들은 모든 걸 다 이상 미만으로 정의를 합니다. 네, 걔네 둘의 차이가 정확하게 개수랑 일치하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놨죠. 자, 반복문의 제어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 첫 번째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별이고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멀티플스라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이 함수를 설계를 하실 건데 얘는 파라미터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스타트, 엔드, 디바이더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를 넘겨받을 겁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열심히 여러분들 씩 쓰시고요. 마지막에 얘가 결론적으로 배수가 담겨 있는 어떤 뭐 그냥 리스트 같은 거 하나 반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얘는 뭘 할 거냐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스타트 이상, 엔드 이하는 디바이드의 모든 개수를 리스트의 형태로 반환하는 것을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7, 31, 4를 넣을 때 혹시 일단 슬슬 한번 해설을 해봐도 될까요? 네. 저 일단 실습 파라미터 3개 넘겨받아서 스타트 이상, 엔드 이하, 디바이더 배수 이렇게 출력하는 문제였었어요. 자, 요거 어떻게 짤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볼 건데 사실 우리 조건이 되게 명확해요.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엔드 이하일 때까지 디바이더 간격으로 출력한다. 요거니까 그러니까 디바이더의 배수만 출력한다. 요거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배웠었던 while문 써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 스타트에 있는 저 숫자 있잖아요. 쟤를 넘버라는 변수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while 그 넘버가 엔드 이하일 때까지만 반복문을 실행시킬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짤 거냐면 우리가 리터널 리스트를 멀티플이라는 리스트로 빈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렇게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일단 넘버는 계속 일찍 키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넘버가 디바이더의 배수가 되면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넘버가 디바이더의 배수라는 거니까 넘버를 디바이더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일씩 올리다가 저 조건이 만족되면 뭘 하냐면요. 멀티플이라는 저 리스트에다가 우리의 넘버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저 만들어진 멀티플이라는 리스트를 반환해주면 되겠죠. 사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똑바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스타트 이상이니까 일단 넘버라는 변수로 스타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7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지금 조건식은 뭐냐면 7이 엔드 넘버 엔드 값이 30을 이하일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근데 어떻게 반복할 거냐면 넘버가 3이 지금 빵이 돼. 즉 넘버가 3의 배수일 때만 저 멀티플 리스트에다가 넘버를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반복을 실행한 다음에 이 조건을 생각을 시작은 넘버를 1 올려줘야 그때 무한루프 바꿔주가 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넘버가 31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 모든 숫자들의 비밀이 저 얼굴이라는 있어요.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줄 알고 아니면
이렇게 윤색 올리면서 다 하는 점 하다 보면 이게 좀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좀 비효율적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문제는 푸는 방법이 정말 많긴 하거든요. 뭐 아까 전에 저기 보시면 이제 그 되게 고급 기술을 써가지고 한 방에 배수를 딱 찾는 방법을 쓰시는 분도 있고 일조에 뭐 사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 리얼 스타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얘가 왜냐면 사실 7에서 시작하지만 7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쟤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음 이거 브레이크 없이 어떻게 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배수가 아닌 동안 얘를 씩 올리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적어볼 건데요.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지금 8이 나오거든요. 이게 원리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7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말이 조건은 뭐냐면 이 넘버를 써놓았을 때 나머지가 빵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리비스가 아닌 동안만 반복하면서 넘버 플러스 1만 더된다는 거. 자, 7이 들어갔어요. 사리비스가 아니니까 1을 올렸죠. 근데 다시 와인을 지금 8이 들어갔는데 이번엔 사리비스니까 와인을 못보겠는데 그러면 얘가 스탑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팔을 스타트에다 집어넣고 출력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는 7 이상 되면 제일 가까운 사회의 힘을 이렇게 리얼 스타트를 찾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저렇게 시작하는 사회 배수 우리가 하나만 찾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그냥 이제부터는 while 넘버가 그냥 아까 우리 해준 것처럼 그 end 이하일 동안 그냥 반복을 계속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첫 숫자가 8이니까 4의 배수인 게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는 그냥 아까처럼 멀티플이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둔 다음에 멀티플에다가 일단 저 넘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 넘버를 디바이더씩 4씩 올려주면 돼요. 혹시 이거 왜 작동하는지 이해되세요? 자, 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에 지금 여기다가 해준 게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제일 7 이상 중에서 제일 가까운 4의 배수 찾아서 넘버에다 일단 보관해 준 거죠. 그 다음에는 사실 얘가 4의 배수인 게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4의 배수는 사간격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냥 바로 추가를 해주고 아까처럼 엔드 이하일 동안 계속 추가를 해주는데 넘버를 그냥 4씩만 올려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이러면 반복 횟수가 훨씬 적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줘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어디 잘못 썼니? 넘버 뿔뿔 디바이더. 응? 어. 뭐 잘못했지? 왜 디파인이 안 됐지? 예, 뭐 아무튼 이런 구조로 식을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 볼게요. 근데 사실 뭐 일단 대충 어떤 식으로 원리가 진행되는지는 아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이썬에서 고이시면 사실 코드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요. 지금 뭔지 그냥 이해하지 말고 그냥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충분히 고이시면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법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걸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이게 왜 작동하는지는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심화해서. 네. 아무튼 어떻게 되게 푸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게 딱 느껴지시죠? 사실 아까처럼 그냥 일씩 순수하게 올리면서 4의 배수일 때만 리스트에 추가를 해줘도 되고 제일 가까운 4의 배수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한 번에 4씩 올리면서 더해줘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뭔지 알 수 없는 이런 기괴한 문법으로 풀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이렇게 어떤 문제를 푸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리즘 훈련이라고 하고요. 요게 코딩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과제인데요. 어려워요. 일단 미리 경고 드렸습니다. 얘 뭐 하는 거냐면요.
primes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일단 이름이 불길하죠. 넘버라고 프라임즈 패턴을 만든 거거든요. 그거 1부터 넘버 이하의 모든 소수 찾는 알고리즘 짜시는 거예요. 자, 일단 어렵죠. 그래서 과정의 기간이 6주예요. 여러분 수실 시간이 많아요. 18을 넣으면 1부터 10까지 모든 소수니까 2, 3, 5, 7, 11, 13, 17 이렇게 반환할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거 반환하는 코드 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것도 이렇게 한 줄로 짤 수 있어요. 놀랍게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들. 자료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값들 담고 있는 자료형, 그 다음에 제어문 이해를 해봤고요. 사실 이거를 제대로 쓸 줄 아는 게 모든 파이썬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의 첫 번째 수업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수업으로 넘어가 봅시다.